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드디어 거꾸로 진도 빼기의 가장 마지막 장 1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행정의 의 파트고요. 벌써 50일차나 됐네요. 행정의 의가 제일 처음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워낙 양도 많고 복잡하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지금은 좀 괜찮지 않나요? 자, 가봅시다. 행정은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광의의 행정은 우리가 그냥 관리, 협의의 행정은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보통은 정의를 합니다. 광의 행정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람들의 협동적 행위 관리고요. 행정 협의를 정리했을 때에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고 최근에 이러한 행정들이 거버넌스의 개념, 공사 조직 간의 연결 네트워크인 거버넌스로 현재 귀결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행정의 본질적 특성과 수단적 특성도 바로 여기랑 연결하죠. 행정의 본질적 특성은 공익으로서의 행정, 협의에서 강조되는 특징이고 광의에서의 행정이 강조하는 수단적 특성은 경영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특성입니다. 여기까지가 행정에 대한 정의고요. 자, 그 다음 공공서비스의 성격,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그래서 시장에선 생산되지 못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배제성은 대가 징수 가능성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소비할 수 없는 특성을 얘기하죠. 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특징이고요. 자, 10번 경합과 배제, 경합성과 배제성 가지고요. 경합성, 비경합성, 배제성, 비배제성 해서 민간재, 요금제, 공유자원, 공공재 4개 구분하실 수 있는 거 알고 있을 거고 공유지의 비극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피해인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되어서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안 쓰지만 사회적인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실제 과잉해서 소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 행정의 변천 얘기하면서요. 19세기 자유주의 국가, 국민주권 확립되고 의회민주주의 발달되면서 처음에는 작은 정부 추구했고 당시에는 정치적인 색깔이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행정의 독자성이 없었죠. 임용 역시 정치적 임용을 강조하는 역관주의였지만 이런 여러 가지 폐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행정부가 스스로 실질적인 힘을 가지게 되고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강조하는 행정국가 등장하고 뉴딜 정책부터 존슨 행정부의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까지 현대 행정국가의 절정기를 이루었다. 자, 그러다 정부 실패 이후에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고요. 신행정국가죠. 정부의 역할은 인정하면서도 작은 정부로의 개혁을 강조하는 정부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간 두 개 비교하면 보수주의랑 진보주의 보죠. 보수주의는 정부 개입을 불신하고요. 진보주의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인간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현하는 가치지향적인 입법부의 활동이고요. 행정은 국가의 의지를 실행하는 행정부가 담당하는 가치 중립적인 집행 활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정치와 행정이 이원화된다라는 건 행정에서 가치 판단 분리하고 사실 집행의 기능만 강조하자 이런 얘기고 정치 행정 이론론은 행정이 가치 판단의 기능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근대 입법 국가 시절에는 행정은 순수한 관리 작용만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역관주의 하에서 다양한 전문성의 문제나 공직의 폐해들이 생겼고 펜들턴법 제정되면서 정치행정 이원론 이게 진보주의 개혁운동과 연결이 된다라고 했던 것까지 흐름상으로 좀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다가 세계 경제 대공황 발생하면서 적극적인 시장 개입, 행정국가의 개념들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행정과 정치의 관계, 행정의 가치 판단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행정과 경영의 차이, 목적, 법적 규제, 신분보장, 정치성, 권력성과 강제성, 독점성 이게 행정만 가지고 있는 특징, 경영과 행정의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이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매개하는 집단의 집합체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요. 제3섹터라고 얘기를 하죠. 제3섹터는 시민사회도 있고요. 준정부 기관들도 있죠. 비영리, 민간 부문이 비영리 활동을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이 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영역, 그들 중에 시민사회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논의되는 수기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들도 제가 간단하게 소개했어요. 수기민주주의, 단순히 민주주의를 다수결의 원칙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심사숙고의 과정을 통해 결정을 위한 대안을 만들고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민주주의 과정.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정말 최근의 행정에 대한 대안, 특히 NPS, 신공공 서비스 이론이 강조했었던 민주주의 방식 알고 계실 거고요. 사회적 자본,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자본입니다. 경제적 자본은 아니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사회적인 조건, 제도에 대한 신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 자본은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중요한 자본이자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사바스가 구부했던 공공서비스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 공유제는 과잉 소비로 인한 고갈의 문제가 발생하죠. 일반적으로 공유제는 배제는 안 하지만 경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요. 요금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배제성이 반드시 나타나죠. 공공재는 배제성도 없고 경협성도 없어서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고요.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정부는 일정 부분 세화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치제라고 얘기하고요. 가치제는 민간제, 프라이빗 굿즈의 대표적인 내용이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표 채워가실 수 있죠. 배제도 하고 경함도 한다. 사적 제화고요. 그 다음 비배제 경합을 한다라는 건 공유자원이고요. 그 다음 배제하고 비경합이다. 요금제고요. 그 다음 뒤에는 공공재가 들어갑니다. 유형으로 구분했을 때 제대로 유형이 된 거. 치안과 외교는 공공재고 뒤에 해당하겠네요. 지금 보시는 구두와 라면은 사적 재화고요. 목초지의 경우는 공유자원, 케이블 TV는 요금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 맞는 내용은 2번밖에 없습니다. 2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3번 행정과 정치 경영의 관계. 1930년대의 뉴딜 정책은 정치행정 1원론 등장하겠다는 배경입니다. 정치행정 1원론은 행정이 가치 판단의 역할, 정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요. 3번 행정은 공익을 우선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경영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4번 행정이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관리성을 강조하는 건 경영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1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사회적 자본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신뢰를 통해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죠. 공동체 의식의 강화를 통해 지식의 공유, 네트워크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고요. 공동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봉사를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X고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측정을 계량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호혜 관계입니다. 당사자 모두가 서로 간에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오늘 4번까지 마무리했고요. 네, 챕터 1, 1장의 시작 부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주 잘 마무리해서요. 우리 거꾸로 진도 빼기 법령 그리고 주말엔 법령 읽기 두 가지 잘 마무리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새로운 월요일의 시작입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 겁니다.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